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내리며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경기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관련 내용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나왔습니다. 자, 정 기자. 어제 기준금리의 전격 인하 결정을 내린 뒤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가졌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많은 질문들이 좀 오갔을 것 같은데 우선 이주열 총재가 우리 경제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이주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은 애초 전망한 숫자 이 2.1%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2.3%에서 2.1%로 내린 바 있습니다. 예. 또 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는데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주요국 정책 금리의 변화 등에 따라 가변적이라면서 이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네, 이 금리를 내리면서 환율 상승 압력과 외국인 자금 유출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총재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대폭 내렸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과거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이 최근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좀 예사롭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연일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고 이 금융권과 기업에선 달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상장 주식을 3조 원 넘게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순매도 규모는 이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던 2018년 10월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019억 7천만 달러, 세계 9위 수준입니다. 2008년과 비교하면 2배의 수준이고요. 하지만 위기의 고가는 순식간에 바닥이 나죠. 위기가 가중될 경우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이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금융권 신용 경색이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기 부양책이 사실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정부가 제출했던 추경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어제 여야가 예결위 3당 간사간 협의를 열고 이 정부가 제출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이 추경안을 심사했는데요. 간사간 협의체는 밤 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간사 연석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추경안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회는 예결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이어서 2차 추경 가능성까지 보였다고요? 네, 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이 상황이 오래 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시사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긴급 생활비와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등 추가 대책을 건의했는데요.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